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두 정상이 환하게 웃고 회담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면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민의 60% 이상이 회담이 잘 됐다고 평가하고 보수 매체들까지도 큰 고비를 잘 넘겼다고 하는데 국힘당만 외교 참사니 뭐니 입에 거품을 뭅니다. 그것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엮어가면서 말이죠.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싫어도 국익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실패를 간절히 원했으면 트럼프한테 거짓 정보까지 전달하면서 회담을 망치려고 합니까? 가히 고발사주 당답고 내란 정당답습니다. 그런 정당의 대표로 전할길과 손잡은 장동혁이 선출됐는데 이제 국힘당은 통일교, 신천지, 태극기 부대를 섞어서 만든 아스팔트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멘트당이 되는 겁니까? 국민을 떠난 당은 존재할 이유도 없고 존재할 가치도 없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좋은 것은 금방 알아보시는 우리 애청자님들 정어리몰에서 특별히 준비한 순살장어탕 1+1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색이 없고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하는 제품이니까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많이 구입해서 놓아두고 드시면 좋습니다. 순살로 만든 장어탕이라서 정말 드시기 좋고 드셔보면 야 사길 잘했다 그런 생각하실 건데요. 이번 주까지만 순살 장어탕 이벤트 하니까요. 이번에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1에 8,800원 드리니까 가격이 매우 좋고 만약에 10개 주문하시면은 고급 선물용 상자에 포장까지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5세트만 주문하셔도 10팩이니까 포장해 드리는 거죠. 선물하시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놓아두고 드셔도 좋고요. 정어리몰 순살 장어탕 이번 기회에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정어리TV의 화면에 딱 들어가 보시면 정어리TV에서 백운기 앵커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로고가 있고 요 전체 화면 중에서 여기 이제 요 앞에 화면 전체 화면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비구독자들은 검정색 배경에 하얀 글씨로 구독 눌러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 저처럼 이렇게 다 회색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아마 아 맞다 내가 구독을 안 했구나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로고 화면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8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다뤄야 할 이슈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습니다. 세 분 패널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님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그 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외교적 참사, 역대급 참사라고 거품을 물었는데 과연 뭐가 옳은지 그것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죠. 미국에 입국할 때 의전장도 나오지 않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상회담이 끝나고 배웅조차 해주지 않은 것까지 이번 정상회담의 전체 과정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 참사라 할 것입니다. 사진첩 이외에 무엇을 얻었는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1,500억 불 투자까지 추가로 갖다 바친 굴욕 외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국과 숙박, 환송 과정까지 홀대받은 수모 외교라 하겠습니다. 최악의 의전 참사, 역대급 외교 참사로 기록될 이번 한미 정상회담.
다 잘 됐다고 하는데 저 사람만 저래요. 근데 저거 할 때 뒤에 서 있는 사람 누구예요? 왜 저렇게 서 있어요? 대변인. 왜 저렇게 서 있어요? 대변인이니까. 병풍하려고. 예. 지지를 한다. 그리고 이제 백불 이제 저렇게 당 대표가 얘기하고 가시면 이제 대변인이 백불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서 있는 아, 거. 옆에 있다가 들어와서 백불하지 옆에 가만히 서 있는 거 보고 저 뭐지? 궁금한데 아무튼 외교 참사 역대급 외교 참사 저렇게 거품을 부는데 지금 이제 근거로 내세우는 게 홀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공항에 의전장도 안 나오고 부의전장이 나왔다. 그리고 뭣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윤석열 갔을 때는 국빈 방문이었거든요. 그렇죠. 격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뭐 실무적인 방문을 가지고 사실은 저런 지역적인 걸 가지고 따진다는 게 저는 좀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적인 외교 프로토콜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인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그리고 인도의 모디 총리 미국 가서 얼마나 망신당했고 최근에도 유럽 7, 8개 정상들이 정말 트럼프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책상 앞에서 그냥 학생들처럼 쭈르륵 앉아가지고 있는 그 망신당하는 사진까지 나왔는데 저는 이 정도면 정말 최고의 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에 있는 국민의힘이 저런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하나. 사실은 이 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극우층에서는 미국에서 항공모함을 급파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해준다. 이런 얘기가 파다했고요. 그리고 브라질과 인도처럼 한국도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망신을 당할 거다. 또 그런 상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니까 갑자기 내용을 바꿔서 외교 홀대론을 얘기하고 있다. 저는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경쟁하는 민주당 대변인이지만 국민의힘이 창피합니다. 좀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국익이고 뭐가 사익인지 좀 분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눈이 있으면 그거를 못 봤을까 싶어요. 장미변 네. 트럼프가 의자 빼주는 거. 그리고 또 메모를 썼잖아. 정말 당신은 훌륭한 지도자다. 맞습니다. 언제나 함께하겠다. 그 사람들은 안 본 겁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사실 유포하는 거 아닙니까? 호텔에 묵은 것도 호텔에 묵은 거 사실 홀대 받은 거다. 왜 호텔에 묵냐? 라고 했더니 원래 정상들이 묵는 곳이 공사 중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보수 스피커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짜 뉴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언론에서 직접 취재를 했더라고요. 이게 가짜 뉴스냐? 실제로 왜 호텔에 묵게 된 거냐? 맞다. 거기가 공사 중이라 8월 말인가까지는 묵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내심에는 안 됐으면, 빠그라졌으면, 그냥 못했으면 국익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제가 중앙일보인가요? 만평에서 트럼프가 사실 회담 전에 우리 시각으로 한 밤 10시, 11시경이었나요? 이거 폭동, 혁명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보수가 기대를 하는 거야. 이것 봐라. 트럼프가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아니다. 신뢰가 돈독하고 100% 믿는다라는 취지가 나오고 이거 완전히 가짜뉴스라는 걸 내가 알겠다. 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엄청 본인들이 상심을 하는 그런 만평까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수면요. 국익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수조차 되지 않는다. 얼마나 저열한 마음을 갖고 지금 이런 태도를 합니까? 어떻게 최악의 이런 참사라는 논평을 국민의힘 낼 수가 있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와는 완전히 괴리가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죠. 그리고 백운기 앵커님도 방송을 많이 하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잖아요. 보통은 지금 외교 행사를 하고 있을 때는 비판할 점이 있어도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여태까지 정당의 어떠한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참 대통령이 미국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야당이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악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예 그냥 회담을 망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통령 막 무시당하고 면박당하고 젤렌스키 쥐어박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고발사주 하는 당처럼 당답게 교회 압수수색했어요. 미군 부대 압수수색했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지금 숙청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넣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회담을 깽판 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교 참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참사는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후보가 뽑힌 게 그런 걸 참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걸 외교 참사라고 하다 보니까 굳이 이제 드는 논거 중에 하나가 의전이 부실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실무 방문인 걸 다 알고 갔거든요. 대한민국도 대통령들이 미국에 가실 때 국빈 방문을 한 예들이 있죠. 또 못한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하는 외교적인 하나의 그 형태이기 때문에 아니, 실무 방문인 걸 알고 갔는데 부실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건 좀 맞지 않는 얘기고요. 내용과 태도를 놓고 봐도 태도에 있어서도 외교 관계 서로 두 정상이 친분을 쌓고 하는데 서로 칭찬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압으로 돌변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본인들이 가서 했을 때는 그게 칭찬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렇게 트럼프 좋아하잖아요. 가서 좋은 말 해도 또 이걸 또 압으로 둔갑시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그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이 페이스메이커, 피스메이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과거에 우리가 한번 남북관계에서 실패했던 한반도 운전자론과 대비되는 한반도 동승자론을 이번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 이 페이스메이커론을 가지고 트럼프랑 호흡을 잘 맞춘다면은 이번만큼은 저는 정말 남북관계 또 동북아시아 번영과 안정을 이루는데도 아주 크게 기여할 저는 그 희망의 씨앗을 봤다. 요렇게 평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박박디라라님 오랜만에 슈퍼챗 보냅니다. 요새 신인규 변호사님 신나란 논평 보면서 스트레스 풉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힘내주세요. 김박박디라라님께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 메시지 보내셨네요. 보수형님 TV님도 슈퍼챗 보내시면서 국민의힘 당명 변경합시다. 부럽당. 그러면서 함께 구독하면 100만 됩니다. 함께 응원하면 진짜 대한민국 됩니다. 해주셨는데 보수형님 TV님 감사합니다. 지금 80만 구독자 돌파한 이후에 구독자 증가세가 좀 더 가팔라졌어요. 지금 4,721분인데요. 장유미 변호사님, 우리 금요일 날 방송할 때 80만 돌파 순간을 맛봤거든요. 그 영상 보고 예. 오늘 한번 81만 한번 만들어봐. 그럼 제가 진짜 너무 영광일 것 같아요. 네. 힘 실어주시면 장유미 저희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시면 제가 오늘 81만 될 것 같아요. 저희 81만이 지금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 6,000분 정도만 힘을 더 모아주시면 그때 이제 댓글 중에 회사 동료 휴대전화 뺏어서 이제 구독 막 눌렀다고 해주신 분도 계셨는데 장유미 그런 변호사님도 마음으로, 그런 나처럼 의지로. 산수가 잘 안 되고 그러는구나. 5천 몇 명이죠. 5,000명. 제가 5,300명. 조금 덜 남았네요.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지호 대변인도 이럴 때 딱 한번 힘을 실어주면 좋은데. 제가 지금 사실은 요 전에 백운기 앵커님과 기념 사진까지 찍었거든요. 오. 여러분들이 지금 구독해 주시면은 81만 됩니다. 눌러주세요. 저도 한 말씀만 보태자면 이 한미 정상회담 너무나도 큰 성과를 대통령께서 귀하게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오실 건데 이게 더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퍼지려면은 정말 우리 정어리 TV가 지금 80만 너무 귀한 분들 더 와 계시지만은 앞으로 이게 100만, 200만, 800만까지 더 가야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구독 안 누르고 계신 분들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되고요. 혹시 모르는 분 계시면 구독 돈 안 듭니다. 무료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예, 돈 드는 걸로. 돈 안 듭니다. 공짜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그게 뭐 사람들이 막 뭐 아첨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걸 실용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분위기를 밝게 이어갈까? 그거잖아요. 트럼프 자세를 보면 처음에 이렇게 있어요. 네 뭐라고 그러는가 보자. 이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트럼프가 좋아하는 얘기부터 탁 하는 거죠. 당신 지금 노벨상 기다리고 있잖아. 노벨 평화상. 그리고 또 김정은 잘하고 친하다고 맨날 이야기하잖아. 그럼 그것부터 딱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평화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 북한도 당신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북한에 말이야 트럼프 타워 짓고 거기서 골프도 하고 나도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그냥 얼굴이 막 좋아가지고 돈 안 들어요 그거. 돈 안 들고 얻어내는 거. 그것이 실용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서 실용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분 좋게 해가지고 회담 잘 되는 거. 그게 뭐가 나쁜 일입니까? 지혜로운 거죠.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 아주 좋아가지고 저는 뭐 트럼프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서 트럼프가 만나는 정상회담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회담하는 것처럼 정상회담하면서 계속 이렇게 웃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끝까지 웃지 않았어요? 뭐 웃는 정도가 아니라 중간중간에는 정말 너무 그 아이처럼 해맑게 웃더라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뭐 많은 성공도 거둔 사람이고 많은 칭찬도 받아봤을 텐데 그래도 또 칭찬 들은 사람인지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할 때마다 좀 티키타카가 잘 이루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서로 참 분위기가 좋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또 외교 안보, 또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내용들도 녹여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 근데 이걸 보면서도 안 좋게 느끼는 사람들은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대한민국의 국위까지도 좀 팔아먹겠다는 생각 아니고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그 장면이 어떻게 참사로 보이고 안 되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인지 참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우전님 딱 저의 시각입니다. 백앵커님 완전 공감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생방 중 80만 5천 가봐요. 현실적이신 분이네요. 우리가 81만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게는 어렵지만 지금 많이 올라갔네요. 4,800분이신데 80만 5천은 갈 수 있겠는데요. 야, 진짜 될수 변함없이님. 있겠는데, 예, 200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니까 일본의 미세영희님도 변함없이님 감사드립니다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입니다. 오늘 팩트 체크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홀대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일단 숙소 문제예요. 되게 외국의 정상이 오면은 블레어 하우스라고 거기에서 이제 묵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공사 중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윌라드 호텔이라고 거기도 아주 정상들이 많이 묵는 호텔이거든요. 워싱턴에. 거기에 묵었는데 그걸 가지고 야, 뭐 블레하우스 안 주고 거기에 호텔에 묵게 했네 이렇게 하고 심지어 공사 중이라고까지 하는데도 공사 중이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자가 있어요. 이긴 우리 신인규 대표님 좀 아실 텐데 지금도 개혁신당 사무총장 하고 있나요? 아마 지금 현직에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아이고. 요즘 제가 그 당에 잘 관심이 관심이 갖고 없어서 있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실무 방문이라 해도 그래도 블레하우스에 좀 재워주고 그래도 이 백악관 주변에 호텔에서 재우는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지금 블레하우스가 공사 중이라서 못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공사 중도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래요. 이제 이런 게 가짜 뉴스죠. 사실과 달라요.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분 뉴스라고 인터넷 언론사가 있는데 그 김대호 기자가 사비를 들여서 정상회담 취재를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인터넷 언론사 세 군데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 돼가지고 같이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거기는 아무래도 출입 기자단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묶일 수가 있는데 이 김대호 기자는 자기 사비를 들여서 갔기 때문에 목표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라고 하더군요. 야. 블레어 하우스를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줬는데 김대호 기자님 감사합니다. 블레어 하우스를 딱 가서 이렇게 딱 가서 봤는데 거기에 공사 중 물론 한글로는 아니고 영어로 적혀 있는 거를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는 지금 현재 이슈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바로 블레어 하우스입니다. 블레어 하우스 사실 보시는 것처럼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짜잔. 이 전체 보이시는 이 전체 4개의 건물이 4채의 건물이 하나로 모두 연결되어서 사용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을 했을 때 여기서 묵을 것인가? 그러면 같이 온 사람들은 어디서 묵어야 되나? 그 관점에 있어서 이 건물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여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에 일부 실제로 저기 공사하는 듯 그 현장의 모습들이 보이시죠? 육안으로 이곳이 정말 공사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보시면 6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러 군데를 공사를 하는데요. 블레어 하우스는 아니지 않나요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안전과 직결되는 통로가 연결되어 있는 건물 4채를 함께 쓰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경호구역 설정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수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적인 사안들이 많겠죠. 그 외에도 일반적인 사안으로 인해서 인도의 모디 총리나 이런 사람들도 왔을 때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는 것보다 다른 호텔에서 조금 편하게 묵겠다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장윤 변호사님 네. 대단하죠. 저 야. 블레하우스 취재 허가를 받았다는 것도 그러니까요. 저는 기성 언론사가 미국의 그 부처에 취재를 직접 한 걸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넘어서서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보여주니까 이거보다 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확인도 안 하고 뭘 근거로 방송에 나와서 이런 가짜뉴스를 이야기하는 건지 제가 정말 너무 의문인 거예요. 블레어 하우스는 공사 중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더라. 아니 최소한 팩트체크를 하고, 왜냐하면 정보 접근성이 있잖아요. 정치인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게 맞는 말이라고 전제하고 할 텐데 사과를 했는지 그 이후에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봐야 돼요.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왜 저렇게 숙소에 집착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우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어떤 대우를 받나. 아니 대우받는 게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익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국익은 관심도 없어. 내가 거기 가서 윤석열처럼 국빈 대우받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익은 그냥 막 퍼줘도 나만 대우받으면 잘 돼. 이런 사고방식을 뼛속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따위 망언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 자체가 왜 정치를 하고 왜 공직에 귀했는지 그 이유 자체가 이젠 의심스러워요. 본인들 대우받으려고 정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심각한 게 저게 참 그래도 공당의 사무총장이라고 아까 나오네요. 네. 그렇다면 공당에서 사무총장 정도 직위를 가진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뉴스에 나온 내용을 또 뒤집어서 지금 거짓말로 저렇게 뿌리고 있고 이게 거짓인 게 바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의 정치를 하는 것은 당명에 왜 개혁이라는 거를 박아놨고 아직도 신당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 지금 창당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고 평생 신당을 아마 부르짖을 것 같은데 거기는 법당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준석 의원 이제 나이 젊지도 않죠.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어가고 본인의 경륜도 쌓여가는데 저런 식의 당 관리도 안 되면서 무슨 정치를 합니까? 저러면요, 저 정도 나오면요, 정상적인 정당이면요, 사무총장 직책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당 이름을 달고 책임 있는 당직자가 나가가지고 저런 식의 막말을 하고 다닙니까? 거짓을 뿌리고 다닙니까? 이거는 특히나 대통령의 외교 사안에 대해 가지고 아주 해로운, 반국익적인, 아주 저는 나쁜 행태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니 말이라도 공사 중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가 모르면 그래야지. 근데 알고 보니까 공사 중도 아니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조선일보도 안 봅니까? 조선일보가 물어봤어요. 정말로 공사 중인가?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가 25일 본지가 조선일보예요. 대변인 명의로 보내왔다. 블레어 하우스가 연례 유지 보수 및 수리 작업으로 8월 휴관인 상태다. 확인하면 되지, 확인. 그거를 갖다가 홀대 받았다.
홀대 받으면 너네 좋냐? 좋은가 봐요. 좋은가 봐요. 네. 아니 그러길 그러니까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 빼고는 지금 다 홀대받는 걸 좋아할 텐데 그 국민이 아니라는 결과가 또 나와요. 논리적으로는. 의자 빼줘서 기분 겁나게 나빴겠네요. 전 세계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협상, 회담에 어떠한 사례를 만들었다. 다 칭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모 눈에만 뭐만 보인다고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요. 더군다나요. 이제 우리가 어제 아침에 어제 새벽에 약간 긴장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트럼프가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한국에서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교회가 습격당하고 미군 부대 뭐 이렇게 하고 이건 뭐 숙청이나 또 혁명. 폴제인 뭐죠? 숙청이나 혁명. 레볼루션. 뭐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 이거 뭔가 좀 사전에 분위기 안 좋은데 물론 트럼프 협상하는 수법이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제 실제로 막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트럼프가 역시 이걸 쇼를 했다라고 하는 게 협상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게 그걸 먼저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기한 게 아니었어요. 정확히 보시면. 그것은 일단 딱 트위터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미국 기자가 그 질문을 하니까 본인이 얘기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발언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은 이렇게 된 거다. 미군 부대를 압수수색한 거 아니고 미군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 부대가 혹시 계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거를 본 거였다라고 설명을 딱 하니까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확실하게 오해했다. 그것은 루머다. 이렇게 정리를 본인이 해버렸어요. 그러니 완전히 그건 클리어된 거고 오히려 트럼프는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극적으로 이걸 반전시키는 장을 깔아준 것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계산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SNS가 올라오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완전히 끝장났다. 뭐 나경원 또 주진우 글 올려가지고 우와 이제 끝났어 막 이래서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국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망해라 이러는 거예요. 안 됐으면 못했으면. 이게 어떻게 정치인의 자세일 수 있습니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어떻게 자당을 보고 정치합니까? 그리고 그 정당이 지금 정상적인 정치 결사체로 볼 수조차 없어요. 정말 한심한 건 이 극우 일당들, 보수 일당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고 봤더니 트럼프도 좌파였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 편을 안 들어주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음모론을 제기했습니까? 뭐 항공모함을 대동하고 윤석열을 구출하러 올 거다. 그리고 계속 그 극우 유튜버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해 마지 않는다고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이 민주정당과 정권교체를 국민들이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이 트럼프한테 홀대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선으로 그 시각으로만 보니까 홀대. 사실은 중요하지 않죠. 그런 본인들의 자족감이 중요한 거예요. 제발 국민을 보고 나라를 보고 정치를 하십시오. 전환기도 미국에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올리니까 완전 신나가지고 막 이제 뭐 끝장났다 막 이런 식으로 공항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마시죠. 전환기는 지금 현재 오늘부로 이제 미국 가서 또 이제 좀 센 목소리 낼 건데요.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거기다 뭐였죠? 압수수색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오산 공군기지는 우리가 제공하지만 거기에 관할 거는 미군이 가지고 있고 미국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허락도 없이 뭐였죠? 그냥 압수수색했다가 미국이 지금 이제 발끈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국에 대한 우리의 월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은석 특검팀은 굉장히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적인 짓을 저질렀다. 누가요? 조은석 내란 특검팀. 조은석 보고 있나? 너는 큰일 났어. 대한민국이 만약 한미관계에 틀어진다면 조은석 너가 책임져야 될 문제야. 왜? 미 공군기지를 왜 들어가냐고. 우리 조선을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하겠다. 독립운동하겠다 생각하고 안창호 선생은 그 국가 갈것자입니다. 나라를 두고 떠나간다 해서 그 국가 그 노래를 짓고 갔는데 그것을 오늘 제가 한번 존경하는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읊었던 것을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저 읊은 소리는 별로 듣고 싶지 않고 저 경상도 사투리로 조은석을 조원석 하니까 자막을 조원석으로 잘못 넣네요. 근데 지금 국힘당 대표시죠, 저분이? 뭐 이제 사실상 대표죠. 뭐 본인을 품는 사람이 이긴다고 했는데 아, 진짜 대표 아닌가? 이겨가지고 네. 예, 난 저희가 대표와 대표인 줄 알았는데. 아주 가까운 예. 예. 상황인가요, 그러면? 뭐 그런 셈이겠죠. 고문이든지. 예, 본인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정말 악질적인 게요. 저렇게 해가지고 회담을 틀어버리려고 마음먹은 거 아닙니까? 딱 고발 사주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같아요. 회담을 틀고 싶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가서 공을 세우는 게 싫다. 이게 사실은 국익을 위한 건데 대통령의 공로와 대한민국의 국익이 어떻게 분리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해로운 아주 그 반국가적인 행태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특검을 갖다가 타격하는 것은 지금 특검이 내란을 정리하면서 내란에 가담한 인사들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거든요. 아주 국민들은 잘했다라고 지금 박수치고 있는데 전한길 같은 자들은 지금 특검의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조은석 특검의 정당성을 지금 문제를 삼으면서 저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완전히 저거는 선전선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저런 선전선동에 먹히는 국민들이 일부 있겠지만은 저는 저런 얘기가 오래 가지 못한다. 정말 저는 더 우리가 여론전에서 더 올바른 목소리 많이 내야 될 이유가요. 저는 전환길 같은 사람들 더 이상 이제 마이크 대주지 못하고 저 목소리들이 힘을 얻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론으로 올바른 소리를 더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냐면요. 우리가 대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비서실장이 안에서 챙기잖아요. 근데 비서실장까지 가는 걸 보고 야, 이거 뭔가가 상당히 꼬였나 보다.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금 뭐 다 얘기할 수 없다. 끝나고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로 저 문제였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미국 비서실장 만나서 그러니까요.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비서실장도 완전히 극우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의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양 국가의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는 임무잖아요. 그래서 한 라인을 트기 위해서 갔고, 그 실무 작업을 미리, 그러니까 카운터 파트너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는 게 맞았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직전에 올렸던 SNS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는 참모들 그리고 여러 스피커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다. 왜냐하면 미군을 압수수색한 게 아니었잖아요. 미군 그 기지 평택 안에 우리나라 공군기지가 있는데 그게 압수수색의 대상이 돼서 미군의 허가를 얻어서 들어간 건데 맥락을 다 제거해버리고 직접 대면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른바 미국에서도 완전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지금 극우의 목소리를 굉장히 세게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또 역할이 있어가지고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제 단절하고 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갔는데 저는 정말 국내 언론들도 왜 갔을까? 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 국내에 정세를 챙기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급한가 보다, 뭔가 틀어졌나 보다, 뭔가 제대로 안 되나 보다. 이런 국익에 반하는 보도도 저는 정말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정말 이 배궁기 앵커님도 심각한 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사실은 얼토당토 않은 국내 가짜 뉴스를 세계 최강국인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로 올릴 만큼 정말 신빙성을 가지고, 또 누군가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그 정보를 대통령에게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뿐 아니라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식 계정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사실 이 일련의 상황을 보면 과거에 이 내란 장당들이 정말 대통령실에서 암약하면서 그 밖에 있는 그 신혜식이나 정강훈, 그 아스파트 우파들한테 뭐 선물 세트 나눠주고, 여기 가서 저기 막아주세요. 여기 가서 한남동 관절을 막아주세요. 이런 지휘를 한 게 아닌가. 지금 그럼 이 자들이 미국에서도 정말 활약하면서 이러한 여론을 만들고 미국 정부에게 지금 한국 정부가 행하는 각종 공권력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고 있다. 저는 이거 국가 반역행위고 일종의 매국행위라고 봅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볼 사항이 아니에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정말 일벌백계로 이러한 국가 반역행위를 하는 자들이 누군지 찾아야 되지 않나? 발본색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왜 이렇게 급박하게 올 수밖에 없었는가?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양국 대통령 회담을 준비하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제 논의를 하기 위한 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수지 와일드 비서실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2주 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면담에서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메시지와 관련해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위험한 짓을, 불장난도 저런 불장난 하면 안 되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에서 트럼프가 자기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 내가 완전히 오해했다, 이거 루머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신은규 대표님, 지금 그 놈들이 트럼프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좌파. 트럼프 좌파. 트럼프가 좌파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참 한숨 나오는데요. 이게 국내 정치 선전선동용을 넘어서서 이제 외교 문제화까지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하고요. 이제 앞으로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 그 자리에서도 설명을 했을 때 그걸 루머로 바로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천만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이 국내 여론 조성에 있어서 이런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공론화해서 좀 발본색원하는 문제가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내란 정리의 좀 연장에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따가 국힘당 다룰 때도 한번 얘기해 보겠지만, 지금 그쪽의 극우 세력들도 내부적으로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신의 한숨과 신혜식 씨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약간 모르겠어요. 정신이 돌아오고 있는 건지 또 무슨 다른 계산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런 짓을 했던 사람들을 비판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냉정해져야 돼. 새끼야 모스탄인지 뭔지 개새끼야 너. 너 사기꾼 아니냐? 완전 사기꾼이야 여러분들 이 새끼 이거. 이쯤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뭐 큰 거 낼 것이다, 뭐 부정선거 잡을 것이다, 뭐 안동댐 잡을 것이다, 다 개구라만 쳤잖아. 다 개구라. 큰 거 온다 사기치면서 우리 애국 시민들 설레게 만들고, 뭐 심지어 항공모함을 보내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한다, 뭐 정신 나간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항공모함, 무슨 항공모함이야, 미쳤습니까 지금? 트럼프하고 어제 이재명 회담 안 봤어요? 항공모함이 아니라 지금 같이 비행기 타고 중국 간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세요. 저기도 원래 정신이 그렇게 청량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좀 달라진 것 같죠? 기류가 다르죠. 딱 모스탄은 사실 이제 극우 진영에서 불러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활개를 치고 다녔던 거 아닙니까? 그때 공항에 들어올 때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 같이 모여들어서 한국과 미국 성조기를 들고서 열렬한 환호를 보냈는데, 지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로 우리 애국 시민들 설레게만 하고 책임감 없이 구라만 쳤다라고 일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음모론이 소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빠르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항공모함 정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거든요. 아, 윤석열을 트럼프가 구해줄 거다. 근데 딱 잘라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전 세계 아무도 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구해낼 그런 기회조차 저버린 사람이에요. 누가 구합니까? 애국 시민들이 구합니까? 아니요, 이미 버림받았습니다. 본인이 그 길을 자초하고 트럼프가 거기에 왜 발을 담급니까? 이상한 헛된 기대를 품게 하면서 그걸로 돈을 벌고 그걸로 스펙터 노릇을 했던 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죠. 근데 신혜식 씨 좀 아세요? 왜 요즘에 저렇게 좀 변한 거죠? 지금 신혜식 씨하고 정광훈 목사가 서부지방법원 폭력 소요 사태의 배후로 지금 특검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압수수색물을 이렇게 검색해 본 결과 이 폭력 소요 관련해 가지고 이 환경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 선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좀 처벌을 조금이라도 낮게 받아보자 이러한 저러한 행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것 같네요. 지금 거기에 걸려 있죠. 아무튼 뭐 저런 소리 하는 것은 정상인데, 하여튼 뭐 저런 짓을
그동안에 해 와놓고 이제 와서 또 그러니까 좀 헷갈리긴 근데 이게 이제 합니다만. 망조가 확실히 들었다는 게 네. 뭐냐면요. 신혜식 같은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말 하는 걸로 들리잖아요. 완전히 맛이 간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를 요즘에 국민의힘에서 온건파라고 언론에 쓰던데 김문수를 온건파로 이길 정도로 장동혁이 너무 멀리 가버린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당대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망조가 제대로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이번에 아주 그 가장 화제가 됐던 게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 팬 얻어간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계획된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근사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딱 서명을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트럼프 좀 애기 같은 면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실까요? Is that your pen? Do you want to take it with you? I'll grab that pen. You know what I like? The writing is beautiful. The thickness. Oh, it's nice. You know, this is your design of your pen. I don't like the ballpoints. You know. This is made by in your country. Oh yeah. It's made in Korea.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아주 어려운 사인에 이용할 겁니다. I'll use it because for me, I like that kind of writing. I like that felt. 영광이지. I don't like a ballpoint. Right? I won't use it, but I'm going to keep it because I don't want to use it. I want to have it as an honor and keep it in a very important. And I have gifts for you. When before we leave, we have to remember. And I have some great gifts for you and your people. We always have to remember that a lot of times, and then people will rush out and say, "Oh, I forgot to give the gifts." 볼펜 펜이라고 해야 되죠. 뭐 저는 좀 유성펜 비슷한 거. 저걸 준비하게 된 사연이 재미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러 갔을 때 그때 서명을 했는데 그때 서명했던 게 네임펜이라고 왜 그 정말 문구점에서 싸게 사는 거 있잖아요. 이 사진인데 그때 네임펜을 썼어요. 정말 모양 빠졌죠. 지금 의전 비서관이 권혁기 당시 춘추관장인데 그걸 보고 야 이거 좀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번에 특별히 주문 제작해서 가지고 간 거래요. 저기가 제나일인가 하는 데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막 그 부탁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 저기가 어디 건가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느닷없이 모나미 주가가 그냥 막 상한가 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수 제작을 했는데 네. 만년필은 좀 번지고 하잖아요. 이런 좀 빤빤한 종이 위에는. 그래서 10만 모나미로 좀 굵기나 이런 걸 다 해서 제작해서 넣었다고 하니까 이게 되게 자부심이 저도 드는 거예요. 이 만년필 자체는 우리나라의 어떤 중견기업에서 제작을 하는 거라고 하고 심도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주식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하고 이렇게까지 이제 한미 동맹이란 건 거의 90% 이상의 국민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이슈인데 그거를 그냥 영상으로 그 현장에서 보여줬던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이게 참 일처리 능력이 참 꼼꼼하다, 세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누구도 신경 안 쓰고 또 원래 해오던 대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참 그 권혁기 의전비서관이 참 그 과거 경험을 가지고 잘 착안을 해서 저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의도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또 이런 아주 의외의 아주 큰 수확이 또 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참 세밀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 큰 성공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하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연구한 것이 아마 큰 성과로 돌아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으로 있을 때 권혁기 의전 비서관이 정무조정 기획실장이었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협업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권혁기 의전 비서관이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한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으로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임명한 데는 권혁기
의전 비서관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있었고 또 당에서도 당직자로 오래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력 그리고 데이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빛을 발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권혁기 의전비서관이 청와대 춘추관장 시절에 참 사람이 착실하고 겸손하고 성실해서 기자들한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큰 거 한 건 했어요. 예. 아무튼 이렇게 성공적인 회담을 했다라고 외신이 다 그렇게 평가하고 국민들도 60% 이상이 그렇게 평가하는데 국힘당 정말 그러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근데 국힘당 짧게 한번 다뤄보고 권성동으로 넘어갈까요? 저는 이번에 이제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 됐잖아요. 당대표 돼가지고 이렇게 소감을 밝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오늘 이 부분은 꼭 패널분들과 함께 좀 짚어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아니 야당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뭐 견제하겠다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데 끌어내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신은기 대표님 저거 해석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맛이 많이 간 게 지금 날도 이제 더위도 풀리는데 좀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외교 참사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는 그 노란봉투법 관련해 가지고는 경제 내란법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되면서 그냥 아무 말이나 나오는 걸 다 내뱉고 있는데 저는 그 연장선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당대표도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거의 뭐 극우라고 하기도 전 그렇고요. 그냥 반체제 인사와 같은 거의 눈동자가 한 두 바퀴는 돌아간 듯한 비이성적이고 아주 감정 선동적인 모습들을 보였는데 결국 당선이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비정상성의 상징 자체가 지금 장동혁이라는 인격체로 좀 발현되고 있으니까 당선되자마자 첫 일성이 아무 이유도 없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뭐 이제 비정상이다 이런 말도 너무 이제는 좀 값싸진 것 같고요. 거의 뭐 비정상이 일상화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아니 장희배 변호사님 네. 끌어내린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장동혁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게 중론입니다. 누가 끌어내려질까요? 누가 없어질까요? 객관적으로 봐야 대안도 제대로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뭘 잘못해서 끌어내겠다는 겁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싫으니까 미우니까 안 됐으면 좋겠으니까 끌어내린다. 국민들이 거기에 누가 동조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로 만든 일부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게 대한민국의 다수입니까? 중론이에요. 한 줌도 되지 않는 세력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없어질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거 누가 거기에 한 중심에 있습니까? 본인이에요. 장동혁. 그런데 왜 그 화살을 민주당에 이재명 정부에 댑니까? 본인들이나 잘하세요. 지금요 국민의힘의 대표 이제 비대위 체제가 더 많고 정상 체제는 항상 짧지만 지금까지 대표되고 대선 후보까지도 본 거 보면은 맨 처음에 국민들이 여론조사하면 항상 1등한 사람은 무조건 안 돼요. 왜? 민심과 당심이 따로 가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지금 국힘당에. 이쪽이 민심이 1등인데 이 사람은 안 돼. 이게 돼. 아이고, 팔 아파. 아니, 원래 김기현부터 봅시다. 김기현이 꼴등이었어요, 여론조사할 때. 근데 그걸 1등으로 만든 게 뭐,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당시 80%인가 100%인가. 그래서 통일교 뭐 신도가 집단적으로 국민의힘에 책임 당원으로 가입을 했다. 이런 지금 추문이나 의혹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장동혁 뒤에 전한길만 있다고 나오는데 전한길보다 더 큰 빌런들이 있습니다. 고성국, 강용석, 성창경
이러한 그 극우 유튜버들이 결계를 쳐서 지금 장동혁을 대표로 옹립했고요. 정치인으로서는 권영세,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자, 요새 이철규, 권영세, 윤한홍 눈에 잘 안 보이죠? 아마 지금쯤 장동혁과 축배를 나누고 있을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처럼 150석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다면 뭐 탄핵도 할 수 있고 뭐 탄핵 발의도 할 수 있으니까 뭔가 대통령을 끌어내릴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100석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끌어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뿐이 없어요. 국가 반역, 내란을 또 일으키거나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위해를 시도한다는 것뿐이 더 있습니까? 그런데 공당의 대표가 대표 되자마자 저런 얘기를 했다? 저는 이번에 트럼프한테 허위 사실로 대한민국을 망신시킨 그자들과 장동혁과 뭔가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 관련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매섭게 비판하고 내란 잔당들과 절대로 손잡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야말로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선견지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말이 정말 그 본인도 당에서 민주적으로 지금 선출이 돼서 지금 저 자리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내란 진압 이후에 대선 열어서 국민들 1,700만 표 국민들이 뽑은 거예요. 근데 또 그 민주적 정당성은 본인이 무시하고 끌어내리겠다?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도 얼마 못 갈 것 같은데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저는 부합한다고 봅니다. 제가 진작부터 장동혁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된 겁니까, 장동혁이? 그리고 그 뽑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그런데 장동혁은 말도 달라요. 본인이 계엄 해제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전환길에 붙었잖아요. 전환길은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본인은 입장은 뭐냐라고 하면 또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뇌에는 누가 들어있겠습니까?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분리수거할 수 있게 다 모아놓으면 정리하기는 쉽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지금 이 대표를 누가 대표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전환길이가 대표라고 인정하죠. 전환길이는 이미 장동혁 되는 순간 지가 대표된 걸로 생각하고 김문수 정계 은퇴하라고 설치더라고요. 지가 언제부터인데. 장동혁도요 지금 재선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 딱 3년 했어요. 2022년에 보궐선거로 돼서 1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돼서 지금 3년째 되는 거예요. 재선이라고 해도. 이런 지금 당이 무슨 당입니까? 전환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김문수 후보는 전환길을 버리고 한동훈을 선택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제 정계 은퇴하십시오. 이번에 대선 패배했죠? 당대표 패배했죠? 이거는 당원들의,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것이 바로 김문수 후보는 이제 정계 은퇴하시고. 나를 선택 안 했으니까 은퇴해라. 저놈도 웃긴 놈인 게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국힘당 이렇게 뭐 들어오는데 입구에서 기자들한테 나는 장동혁을 지지합니다. 딱 그러고 딱 들어갔는데 그때 입구에서 계속 김문수가 누워서 농성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어색한 거야. 꼭 뭐 제가 장동혁만 지지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뭐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했던 자예요. 그렇구나. 마음이 아주 모질지는 않나 봐요. 그런데 무슨 확신을 갖고 이렇게 본인이 진짜 국민의힘을 아낀다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도 김문수라는 정치인의 행보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그런 말은 소구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우리 당의 일원이고 한동훈도 어떻게 보면 당의 자산이니까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배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정계 은퇴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환길이 그냥 당원의 n분의 1인가요? 그래 보이지 않죠. 엄청 화제가 되고 회자가 되고 오늘 조간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지잖아요. 그러면 왜 장동혁과 전환길은 한 세트로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거의 분신처럼
좀 느껴집니다. 지금 전환길이 지명직 최고위원을 가니 아니면 다른 당직을 맡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연장선상에서 장동혁 후보의 스피커 역할을 그 누구보다 잘해주는 게 전환길인데, 왜냐하면 장동혁 후보는 이젠 대표가 됐죠. 극우 유튜버들한테 고맙다 그랬어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 이분들이 진짜 참 언론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치하했습니다. 전환기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문수 나가라. 그럼 다음 수순은 누굴까요? 김문수만 나가라고 하고 끝나겠습니까? 다음은 바로 직격탄을 맞을 게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전환기를 최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또 전당대회 중에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분열을 일으키는 데 대해서는 뭐 과감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신인규 대표님 앞으로 그 당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조금 속어를 쓰자면 이게 똥차 대 쓰레기차의 대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더 택할 거냐라는 게 정말 난감하죠. 아마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원들 중에서 일부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아마 투표 안 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요. 문제는 국민의힘은 망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망하느냐는 저도 뭐 그걸 제가 다 예언을 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망하긴 망하는데, 망하는 방법 중에 제가 좀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은 한동훈은 100% 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전환길류나 이 장동혁을 대적해서 마치 민심을 본인이 확보한 것처럼 지금 한동훈이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한동훈이 민심을 대변하는 정치인 맞습니까? 아니 윤석열 검찰 정치의 황태자고 비대위원장으로 정치 시작해가지고 꽃길만 걸었다가 본인의 실력 없음을 다 입증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심점이 돼가지고 무슨 일을 도모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많은 사람들, 또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다, 한동훈 대표의 기대를 거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절망 그 자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분당하기도 힘들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분당을 하더라도 그 당은 영양가가 없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서 계속 쪼그라들면서 실질적인 보수의 종말이 저는 올 것이다. 근데 올 거면은 빨리 오는 게 저는 국익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저도 좀 더 애를 더 쓸 생각입니다. 전환길이 좌지우지하는 당이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오늘 박영식 앵커가 있었으면 제가 한번 부탁을 해볼 텐데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장동혁 하면은 그게 생각난다는 사람이 많아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습니다. 뭐 이거. 그래서 최성화님이 그거를 패러디해가지고 내란이 왔어요. 내란이 왔습니다. 좀 비슷했습니까? 비슷했습니다. 그래요? 내란이 왔어요? 약간 그 일본 순사 목소리예요. 옛날에 그러네. 저도 뭐 일제시대 때 안 살아봤지만 일본 순사가 있었다면 저런 목소리 톤 아니었을까? 일본 순사처럼 생긴 사람은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 중용될 거라고 하던데, 국힘당에 딱 일본 순사처럼 생긴 그 의원 있잖아요. 왜 진짜 딱 보면은 일본 순사더만. 아이 참. 이름이 나 이름이 이제 먹었어. 존재감이 좀 그 왜 딱 일본 순사같이 생긴 사람이 국민의힘에 너무 많아서요. 거기는 딱이던데. 그냥 지나갑시다. 괜히 또 그거면 나중에 또 문제 되니까. 아무튼 잘 해보라고 하고, 오늘 이제 권성동이 피의자로 소환이 돼요. 통일교의 윤영호 본부장한테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돈을 받은 혐의인데, 근데 저는 오늘 조사 받으면서 그게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계속 언론이 큰 거 한 장을 1억으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신인규 대표님, 큰 거 한 장 1억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의 재력이나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을 비춰보면은 큰 거 한 장, 뭐 1억일 수가 있겠습니까? 좀 더 큰 금액,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아마 그 정도로 많이들 좀 생각하시고 의심을 하실 텐데, 오늘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특검의 소환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도 끝났고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 범보수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제 가속화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택배기사님에 의해서 그 통화 녹취가 드러나가지고 뭐 윤영호 본부장 나오면은 의원님이 190대요 라는 식의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그 정황들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영장 청구는 수순이고 아마 가장 먼저 구속되는 국민의힘 인사가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희미 변호사님,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억 이상이면 상당히 크죠.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뇌물죄라는 건 그 돈에 따라서 거의 계단형으로 양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거는 뇌물입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입니까? 이게 동시에 아마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차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대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그 대가관계까지 이어져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뇌물죄로까지 의율할 수 있는 건데 한 행위가 두 가지 처벌 조항에 다 들어맞을 수는 있는 거고, 지금 돈 받았다는 게 매우 명징하게 나와요. 이를테면 2022년도에 1월 달에는 1억 원을 줬다라고 그 통일교 윤영호 씨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달 2월에서 3월 달 정도에는 통일교 그 본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금고는 한 학자씨만 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큰 거 이 쇼핑백을 줘서 들고 가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어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뇌물죄에서 공여되는 현금이란 건 꼬리표가 없습니다. 수표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명징한 증거들로 그걸 다 유죄를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윤영호 씨가 조사받고 나오니까 보좌진 시켜가지고 전화하잖아요. 그러다 탄로 났잖아요. 그 택배기사분이 언론사에 제보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딱 걸린 거예요. 지금도 증거인멸의 혐의가 너무너무 농후한 겁니다. 압수수색했더니 어떻게 나옵니까? 차량에서 차명폰이 나왔어요. 그 차명폰으로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윤영호 수사받고 있던 때예요. 건진, 통일교랑 가교 역할을 해준 사람입니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매우 농후하고 이건 아마 신병 확보에 거의 100%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영장 발부 가능성 본인이 뭐 무죄를 다투겠다고 했지만 쉬워 보이진 않을 겁니다. 거짓말하면 다 영장 나오던데요. 그렇죠. 다 나올 지금 뭐 부인하고 있는데. 근데 더군다나 그러면 그런 돈 받아갖고 어디다 썼나 했는데 궁금한 게 아들이 로스쿨 다니는 시절에 그러니까 뭐 돈 벌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작은아버지와 여동생과 함께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공동 매입했어요. 지금 이게 막 시가가 3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것을 구할 수 있죠? 그것도 삼촌 집에? 지금 그리고 그 아들이 그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누가 봐도 이거 편법 증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주진우 국회의원 아들하고 똑같죠. 갑자기 어디선가 이렇게 큰 돈이 생긴 건데 자금 출처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보면 저는 출처 분명의 돈 뭉치가 권성동 의원 아들한테 갔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 뉴스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뭔가 특검의 수사 방향과 맞는 용처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의원이요. 과거에 강원랜드 특혜 채용 관련해서 정말 증거가 확실한데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법사위원장이었죠. 검찰과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거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한 번 그렇게 죽을 뻔하고 살아나다 보니까 겁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막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절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는 이게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빠져나가지 못한다. 확신합니다. 그 아들하고 JTBC가 통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목소리 들어보니까 참 그 아버지 그 아들이구나 싶은 생각 들던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하여튼 이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또 본인도 그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나 봐요. 그런데 권성동이 원내대표면서 제일로 국회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이 재건축 활성화였어요. 이건 이해충돌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걸리죠. 본인들이 민주당의 그런 이해충돌 이슈가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그 잣대 그대로 한번 대보십시오. 본인이 어떻게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완전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는데 그거를 의제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 아들 목소리 준비됐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특별히 말씀드려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공인이 아니잖아요. 정우성. 그건가요, 전부? 딸랑? 예. 아니 근데 저는 권성동 의원 사건은요, 뭐 정치자금법, 뇌물 뭐 다 열어놓고 이제 수사를 특검이 할 텐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술을 못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사를 못 받았고 이번에 특검에 의해서 정말 생애 최초로
제대로 된 수사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윤석열, 김건희, 윤건희 부부와 함께 이 국정농단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원조 윤핵관 아닙니까? 이제 저는 수사가 시작이 되면 아마 그 썩은 내 풀풀 나는 그 범죄의 덩어리들을 우리가 아마 이제 앞으로 자주 접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권성동 의원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에 뭐 검사 생활하면서 또 국민의힘 의원하면서 나쁜 짓 했던 이 모든 거에 대한 이제 벌을 받는 비로소 벌의 순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국회에서 KBS 박장범 사장 불러가지고 이렇게 김우영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청문회 때는 그렇지 않더니 사장하면서 조금 뭔가 자신이 생겼나 태도가 그러면 안 될 건데. 어제 김우영 의원하고 박장범 사장하고 오고 갔던 공방 한번 잠깐 보시죠.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과 박장범 앵커 일가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김 의원님. 예, 말씀하세요. 그 말이 사실이면 어떠한 관계라도 있으면 제가 사장직 포기할 테니까 김 의원님 의원직 포기하실 수 있으세요? 예. 한번 저를 고소해 보시죠. 네네. 수사 한번 해봅시다. 명백하게 김건희의 하수인으로서 김우영 의원님. KBS 국가의 공영방송을 파우치 방송을 전락시키고 내란의 주범에 동조한 자가 책임감도 없고. 내란에 왜 동조했습니까 제가? 태도가 그거는 장미 변호사님 옛날 그 한동훈이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 기시감이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한동훈이 사실 아니면 어쩔 건데 나는 직을 걸겠다. 너는 뭘 걸 건데 배웠나 봐요. 그게 그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니 국회의원이 본인 입장에서는 좀 납득할 수 없는 의혹 제기를 하면은 개인 대 개인으로 맞붙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국민을 대신해가지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혹이 실제가 아니면은 이 의혹은 실제가 아니어서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내가 직을 정말 내려놓을 정도로 이건 날조된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닌데 나 아닌데 너 어쩔래? 라고 얘기하는 건 공영방송의 사장의 태도로는 너무 부적절하다. 근데 저는 저 박장범 사장 그 태도 너무 불량하죠. 근데 하나 고마운 거는 그 윤석열 사단 DNA를 그대로 보여주네요. 저게 이제 한동훈한테서도 나오는 증상이고 윤석열이가 과거에 국회 나와서도 책상을 쾅 쳤던 그 장면하고 이제 다 연상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최소한 기관 증인으로 저 국회 자리에 나왔으면 국민의 대표가 물어볼 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모르면 모른다 그게 본인이 할 일이지 월급 받는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저런 태도를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너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윤석열 DNA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박장범 사장이 사장직을 오래는 못하니 그만뒀을 경우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도약을 하려고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김우영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했는데 공영방송 사장이 저 따위로 대답했다? 저는 당장 사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임기 3년을 보장해야 된다고 막 큰 소리 치던데 그 소리 똑같이 하는 사람도 하나 있었죠. 이진숙. 예. 아무튼 이번에 이제 방송법 통과돼가지고 새로 이사회 구성되고 그러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모시고 더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0만 4,893분이신데요. 여러분 방송 중에 80만 5천 만들어 볼까요? 지금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박영식 앵커가 소개해 준 영상 한번 보기 전에 세 분 보내드려야죠. 김지호 대변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배 변호사님, 신인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